안녕하세요.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찾아 떠나봅시다. 출발. 1편에서 명활성에 대한 내용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를 먼저 요약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명활성에 대한 삼국사기의 내용과 명활산성에서 발견된 명활산성 작성비에 대한 내용 중에 신민년 551년에 토성에서 석성으로 업그레이드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사서에서 보듯이 명활성의 고쳐 쌓다라는 기사와 명활산성 작성비에 건설된 시기의 연도가 맞지 않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산성과 성에 대한 삼국사기의 구분은 정확하게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성의 크기입니다. 명활산성 작성비에는 산성의 크기를 말하는 글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곳을 보면 산성이 존재했고 그 산성의 크기를 실측했을 경우 6km 나옵니다. 위키백과에서 말하고 있는 성의 둘레는 6km입니다. 경주시에서 말하는 명활산성의 둘레는 6km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말하는 성의 둘레는 토성 일대 5km이고 석성 일대는 4.5km라고 합니다. 나무위키에서는 성의 둘레를 표현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명활성에 대한 삼국사기의 기사 내용에 명활성의 둘레는 1906보라고 나오고 명활성을 고쳐 쌓다에는 3000보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1906보였는데 3000보로 넓혔다는 말이 됩니다. 1보에 몇 미터로 환산을 해야 될까요? 1보에 1.2m로 계산을 하면 1906보에 약 2.3km 나옵니다. 3000보는 3.6km 나옵니다. 사서의 내용과 현재 실측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보에 1.8m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906보를 미터로 환산하면 약 3.4km 나옵니다. 3000보는 5.4km 나옵니다. 1보에 1.8m로 환산을 해봐도 성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 산성은 명활산성이 아니고 아직 이름을 알지 못하는 무명의 산성입니다. 명활산성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았으며 명활성은 유명한 신라의 성이었습니다. 유적을 조사 발굴할 때는 아주 조심히 흙을 조금씩 파내면서 유적을 조사하니 그곳에서 유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적을 발굴할 때 지층이 나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대별로 지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m 내려가면 1000년 전 시대 유적이고 3m 내려가면 2000년 전 시대 유적이 나오곤 합니다. 왜 비가 오면 지표면이 깎이거나 파이거나 하는데 오래된 유적들은 땅속으로 들어가 있을까요? 제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유적을 발굴할 때 항상 그래왔으니 그것이 정답인 것은 맞습니다. 보통 땅속에서 비석이 발견되면 신라시대 유물이나 그 전에 유물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아무도 몰랐던 유물이 땅 위에서 굴러다녔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유물 유적은 발견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발견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아주 우연히 발견되거나 지금의 재개발되는 곳이나 도로를 건설할 때 산을 깎을 때 등등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밭이나 논, 땅속에 묻혀 있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람이 찾고자 하는 경우보다는 우연히 발견되어서 소중한 자료가 되고 소중한 보물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고대금 성문에서 당나라 비문 중에 한반도에 있는 비명이 있습니다. 경상도 김천의 당시장군 정사초당비, 충청도 부여에 있는 당유인원 기공비, 충청도 부여에 있는 당평백제국비,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당나라 장군이 이 먼 곳까지 와서 개고생하고 갔다는 말이 써져 있습니다. 부여에 있는 당평백제국비는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1층에 새겨진 비명입니다. 참 어이없고 화나는 부분입니다. 석탑이라고 하면 불교입니다. 사찰에 세워진 석탑에 어떤 미친놈이 낙서를 할까요? 더군다나 600년대이면 신앙심이 강하던 시절입니다. 적국의 나라의 사찰이라고 해도 불교는 국경이 없습니다. 불교를 믿는 국가가 아니면 가능하겠지만 당나라에서도 불교는 국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삼국시대 이후 불교보다 유교를 더 많이 공부하고 불교의 사찰을 많이 부셔버리고 깊은 산에만 남아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은 명나라를 죽음보다 더 숭배했던 이성계 조선입니다. 많은 불교의 사찰을 없애고 명나라에 잘 보이기 위해 이러한 낙서를 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 이성계 조선입니다. 어느 누가 감히 사찰에 있는 5층 석탑에 낙서를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공적을 그곳에 적는다고 하면 그 공적이 불교계에서 칭찬을 해줄 거라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나라 소정방이면 알아주는 장수인데 그렇게 무식할 수 없습니다. 무식한 장수는 없습니다. 무식하고 힘만 세면 장군이 될 수 없습니다. 일본 강점기 시대에 일본은 고려의 자랑스러운 고려 경천사 10층 석탑도 분리해서 훔쳐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5층 석탑쯤 이하 옮기는 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김천에 있는 정사초당비는 1999년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월명리 미르감에서 발견되었다. 단칸의 작은 함자 불전 안에 큰 석불이 하반부가 매몰된 채 있었는데 하반부를 노출시키기 위하여 불전을 철거하고 불상 주변을 발굴하던 중 시장군 비편 3개를 수습하였습니다. 미르감은 비편에 나오는 정사초당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미르감의 불상 주변에서 나왔다고 하니 건물 안에 있었다고 봐야 하니 누가 비석을 불상 주위에 숨겼을까요? 이것은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비석을 숨겼다고 보입니다. 왜 무슨 이유로 숨겼을까요? 정말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부여에 있는 당 유인원 기공비는 당나라 장수 유인원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라고 합니다. 부소산의 세 조각으로 깨진 채 흩어져 있던 것을 그 자리에 비각을 세워 복원해 두었다가 해방 후 국립부여박물관으로 옮겨 놓았다고 합니다. 부소산에 있었다는 말인데 부소산은 그리 높지 않는 산입니다. 해발 100m도 안 되는 산입니다. 산성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비석을 누구도 몰랐다. 북한산 진흥태왕 순수비나 마운영 진흥태왕 순수비는 높은 산에 있는데도 잘 찾았는데 이상합니다. 조선에서의 기공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당나라 하면 조선에서 끔찍히 모시는 명나라의 조상인데 말입니다. 해방 후 기공비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그 자리에 복원해 두었다는데 복원할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일제강점기 때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3개의 조각으로 깨진 기공비를 어디서 가져와서 부소산에다가 복원해 두었을 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사진으로 남겨서 역사를 조작하기 위한 자료를 남겨두었을지 모릅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땅속에 잠들어 있었다고 하면 이해는 하지만 3조각이 나서 흩어져 있었다고 말하는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적 유물들은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대부분 유물 유적은 땅속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인원 기공비는 1400년 동안 산에서 흩어져 있었다고 하니 이상한 일입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즉 지금의 시대가 아닌 이전 시대에는 산에서 나무를 구해와 난방 연료를 사용하거나 음식을 만들 때 쓰는 연료를 사용합니다. 석탄이 나오기 이전에만 해도 산에 나무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산에 사람이 올라가 구석구석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높은 산이 아니고서야 낮은 산에는 풀이 잘 자라지 않고 나무들만 있기 마련입니다. 이곳 부여군 부소산은 부여군의 평지들이 감싸고 있는 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유인원 기공비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어디선가 구해서 가져오다가 3개의 조각으로 쪼개졌고 3개의 조각을 복원하여 부여 부소산에 세워둔 듯합니다. 당시 장군 정사초당비는 1999년 이전 조선시대 또는 일제강점기 시대인지는 모르지만 당나라 시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자금 암자에 비석을 만들어 놓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암자를 지키는 스님이 1999년 이전에 깊이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당평백제국비는 조선에서 명예사대하기 위하여 만든 작품 같은 느낌이 납니다. 천벌을 두려워서라도 소정방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김인문. 김인문이라는 사람은 김춘추, 태종무열왕의 아들이고 문무왕의 형제입니다. 김인문의 묘비가 1931년 12월 일본인 학자가 경주 서학서원의 누문 아래에서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묘비는 발견될 당시 이미 깨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본인이 발견했다고 하네요. 일본인들은 뭐든지 잘 발견하곤 합니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대 역사를 축소시키기 위해 중국의 속국이라고 말하고 싶은 그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물 유적을 일본인이 발견했다는 것이 너무 의심이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낙랑군 유물을 조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일본인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생각한 분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는 낙랑군이 북한 평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학자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과연 김인문의 묘비는 진짜일까요? 내용을 보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당나라 고종황제의 문구가 나오고 신라왕으로 책봉했다는 말들이 써놓아져 있습니다. 당나라의 사대했던 신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김인문 묘비가 진짜이고 대륙 동부에서 일본인에 의해 옮겨져 경상도 경주에 가져다 놓고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인문 문무왕의 형제이기 때문에 동신나로 넘어와서 동신나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김인문 묘비는 무덤 앞에 세워야 하는 묘비인데 내용이 이상합니다. 보통 묘비의 주인의 집안에 대한 내용과 업적을 적어놓고 자신의 업적 또한 적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나 이 김인문 묘비는 자신의 선조들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당나라 황제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당나라 황제의 이야기가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인문 묘비를 학자가 해석한 글을 보시겠습니다.
국가의 막중한 임무를 맡을 만한 인재인지라 첫 구절은 김인문을 말하는 듯합니다. 병부는 조를 만들고 룡온고의 경사는 오지곤이라 소호는 허하여 별빛을 나누고 싶어런 바다를 뛰어넘었으며 금천은 판독 불가는 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소호금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호금천에서 호의 한자는 다르지만 소호금천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소호금천은 갑골문이 나오기 이전의 사람으로서 김씨의 시조라고 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태조한왕은 천년의 X를 열고 X성은 백곡의 X에 임하셨다. 갑자기 한나라의 황제를 말하는 것이 아닌 듯한 한왕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많이 이상한 부분입니다. 한나라 황제를 한왕으로 표현했다는 말이니 말입니다. 한나라 장수손책은 삼강을 근거지로 하여 이 말에서 한나라 장수손책은 조조 유비 관우 장비 송권이 나오는 삼국지 시대의 오나라 왕입니다. 삼강을 근거지로 하였다고 하는데 화하족들이 말하는 오나라의 수도는 건업으로써 남경, 난징입니다. 그런데 삼강이라는 말이 나오니 이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강을 구글 지도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호남성 아래 광서성 북쪽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삼강이라고 하면 사천성 쪽의 충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곳이 오나라의 근거지인 삼강이라고 말하는 김인문 묘비입니다. 할아버지 문흥대왕께서는 사물의 기미를 미리 알아차림이 상과 같은 분으로 이 부분부터 거의 끝까지 당나라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았고 당나라 황제의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속국이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묘비입니다. 무덤에 세워진 묘비에 이런 이야기의 내용이 있다는 것이 이상하고 의문이 많이 듭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란한 역사를 찾아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